네,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좀 혹시나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좀 역시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뭐 좀 이렇게 일방통행식이었다. 네. 지금까지도 좀 그러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뭐 메르스 사태가 이제 종식이 거의 됐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정부가 또 이렇게 사과를 할 걸 좀 기대를 한 측면도 있고, 네. 또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시길 좀 바란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더욱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재벌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전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서 유감입니다. 네. 네. 기대가 많으셨군요. 네. 네. 그런데요, 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특히 노동개혁에 초점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이 네. 이제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당부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네. 이것을 노동개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용자 중심의 어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계속 해왔던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해고의 유연성을 높여서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 네.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해고를 좀 쉽게 하고 또 아버지의 임금을 깎아서 아들을 고용하겠다. 이런 논리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대체 관계로 작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굉장히, 일부 이제 지역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청년 고용이나 지금 경제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향이 잘못됐다. 잘못된 네.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네, 진단이 잘못됐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의 해고를 쉽게 해서 아들을 고용하겠다. 이거 굉장히 좀 살짝 무서운 표현이셨는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해법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이제 강조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과 공무원부터 도입을 해나간다고 발표됐으니까, 그러면 임금 피크제에 대한 좀 일반 국민들의 반감은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뭐 물론 일단 공공기관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그 국민들의 반감 자체는 뭐 덜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고용이 늘어나겠냐? 네, 이게 이제 차라리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또 고용을 새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하는 것이지 신규로요. 이것이 뭐 이렇게 임금,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부근으로 둔, 그런 연세가 드신 노동자들이 그 인건비가 높아서 혹은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고용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시장, 국민경제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침체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의 진정 활력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표가요. 오픈 네.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빅딜하자는 제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는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이 대목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어떤 현안들에 비하면 뭐 그것이 대통령 담화에서 꼭 담겨져야 할 그런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정치 현안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과 무관하시지 않고 또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신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단순히 국민들 내국인을 사찰한 의혹만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이번에 어쨌든 간에 관여했던 담당 과장이 임모 과장께서 석연치 않은 자살까지 했던 이런 사안인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요. 임모 과장이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살했겠냐 이게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이게 전혀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은 좀 실망스럽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원래는 네네. 오늘 국정원 해킹 의혹을 검증할 이 여야 기술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날짜 아니었습니까? 네네. 결국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이 네. 여당 쪽에서도 벌써 3년이나 야당이 국정원과 이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네. 오늘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내국인 사찰에 대한 의혹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공개 공동검증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 하면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복구된 게 100% 복구된 게 맞아야 검증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네. 그것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증에 충분히 응하고 필요한 네. 자료들을 함께 공동 검증하는데 네. 제출을 같이 해서 이 국회가 이것을 밝힐 수 있도록 네. 협조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네.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네. 이제 어쨌든 오늘 대국민 담화는요. 경제에 네네.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는 네네,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조금 전에도 여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좀 성공시켜보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네. 지금 4대 개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네. 박근혜 정부의 고유한 정책이 아니라 이전 DJ 네. 정부 때부터 나왔던 과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네. 이것의 아까 방향이 좀 틀렸다라는 네. 평가를 하셨는데 네. 이번 정부의 또 국정 과제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개혁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개혁이다, 공공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이런 교육개혁, 것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아니하고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보면 포괄적으로 어쨌든 경제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이 양극화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재벌 개혁을 비롯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 낙수 효과, 지금 정부도 그거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낙수 효과 결국은 의미가 없다. 이게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이 재벌 대기업의 어떤 선의에 기대서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많이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불필요하게 너무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제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네. 그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 분배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걸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라졌네. 이거부터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